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점점 슈퍼히어로물로 변하더니 이젠 대놓고 슈퍼히어로 영화가 돼서 찾아왔습니다. 대머리와 민머리의 대결, 분노의 질주 홉스앤쇼 리뷰입니다. 영국의 어느 이름 모를 창고, 이곳에서 눈꽃 바이러스를 회수하던 MI6 요원들이 습격을 당하고 홀로 살아남은 해티가 그 바이러스를 직접 몸에 주입합니다. 때마침 나타난 웬 사이보그 블랙 슈퍼맨. 이 사건은 홉스와 데커드에게 넘어가고 이 둘은 주먹 다짐보단 구강 액션 다짐을 하면서 여차저차 사건을 해결하기 시작하는데요. 해티 역시 무사히 그들에게 합류하며 힘을 얻습니다. 이에 악당인 브릭스턴이 점점 더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그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요.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스피노프 액션 영화입니다. Well, all right.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바로 분노의 질주 홉스앤쇼입니다. 사실 분노의 질주 타이틀이 이렇게 크게 우리나라에는 적혀있긴 하지만 그 영화 본편이나 외국 포스터에는 분노의 질주는 여기 코딱지만하게 써있고 홉스앤쇼가 더 크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거 분노의 질주? 자동차들 또 때려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레이싱하겠네? 라는 생각으로 보셨다가는 실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좀 리뷰 안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노의 질주 시리즈들을 리뷰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늘 만들어. 또 이것까지 합하면 벌써 8편이잖아요. 근데 늘 흥행을 합니다.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더운 여름에 아무 생각 없이 시원시원한 액션들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게다가 분노의 질주에서 의외로 매력이 있었던 캐릭터들이 따로 떨어져서 나와서 이번에 스피노프 영화를 찍었죠. 이 영화 비교적 괜찮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지루했어요. 최근 액션 영화들의 추세가 액션을 위한, 액션에 의한 오로지 그 액션만을 선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스케일도 커지고 뭔가 신선한 액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영화도 보시면 와 멋있는데? 하는 액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멋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하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실제 스턴트 액션의 비중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실 저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재밌게 보긴 했지만 전체 다 좋아하진 않거든요. 특히 분노의 질주 1편, 2편은 정말 제가 실망스러웠던 게 레이싱 장면에서 너무 CG를 많이 써요. 막 카메라가 갑자기 엔진 룸으로 막 들어갔다가 막 엑셀 놨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쫙 딱 근데 그게 CGT가 너무 많이 나니까 현실감이, 그 현장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3편부터는 점점 진짜로 차량 스턴트를 하기 시작하더니 그 나중에 나온 5편 있죠? 5편에서 그 금고 매달고서 이렇게 머스탱인지 하여튼 그 머슬카로 막 도로 달리는 장면 있잖아요. 그 금고 CG가 아니라 그 금고 안에다가 그 개조한 차량을 넣어서 그 안에서 스턴트맨이 이렇게 운전하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스케일도 커지고 자연스럽게 스턴트 액션의 비중도 커지고 또 스턴트 액션의 난이도도 점점 높아지면서 이 보다 보면 정말 말이 안 되고 어떻게 현실에서 저럴 수 있지라는 액션이 나와도 또 그것들을 실제로 연기하고 있는,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스턴트 배우들의 연기들을 보면서 막 손에 막 땀이 흥건해지는 그런 스릴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저는 3편 이후부터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저도 모르게 애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그 스턴트 액션의 애정이 보이는 영화였으니까. 그런데 또 그것도 언젠가부터 6편, 7편 이렇게 가면서부터는 점점 스턴트 액션이 줄어들고 또 CG로 만들어진 액션 구성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번 영화 홉스앤쇼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액션들이 CG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액션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에 그 분노의 질주 시리즈처럼 똑같이 현실에선 불가능한 액션씬들이 나와요. 그런데 물론 멋있어요. 멋은 있고 정말 기깔 나긴 해. 근데 스릴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음번에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또 액션을 선보이시려고 하면서 이거 뭔가 재미도 있고 신선한 어떤 액션이다 싶지만 뒤로 갈수록 감흥이 무뎌진다라는 거죠. 물론 영화 자체가 그냥 다 농담이고요. 영화 자체가 뭐 말도 안 되는 영화고 그냥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즐기면서 보는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화야말로 정말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죠. 그러나 저는 생각 없이 봐도
그냥 잘 못 즐기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처음에 그 액션 시퀀스 몇 개는 좀 재밌었어요. 근데 반복되니까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코미디에 좀 더 강세를 많이 두고 있는데요. 감독이 데드풀 2를 찍으면서 농담의 재미를 좀 받는지 드웨인 존슨과 제이슨 스타뎀에 관한 수많은 그 놀림거리들, 뭐 밈들, 그 팬들 사이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웃고 뭐 이런 것들을 아예 대놓고 영화 안에서 막 거칠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우들에 대한 여러 가지 농담들이라든가 이 배우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별명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영화를 보면서 빵빵 터질 텐데 그렇지 않으면 약간 분위기가 조금 싸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그 미국식 코미디는 원래 약간 좀 극장마다 좀 분위기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유머를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야 쟤네들은 뭐지 저기 근육만 우락부락한 게 아니라 그냥 입도 우락부락하네 라는 생각으로 좀 시끄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해가 되시면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반복되는 액션과 굉장히 높은 코미디의 강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주제의식은 갖고 있어요.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쭉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가족에 대한 메시지들이 들어있는데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향 차이입니다. 취향. 뭐 이 영화는 일단 이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를 과하지 않게 아주 그 매끄럽게 잘 다루고 있어요. 적당히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적당히 유머러스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막 너무 딥다크하게 들어가지도 않죠. 막 우리나라처럼 막 갑자기 국밥 하시는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 이런 장면은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특히 후반부에서 이렇게 스토리에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중요했는가라는 의문에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약간 별로로 느껴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야 우리 영화 액션만 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영화니까 이게 그 약간 조금 진지하게 약간 우리 좀 현실적인 느낌 넣어서 약간 요 정도 우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렇게 균형 좀 잘 잡을 수 있어요 하는 느낌.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잘 통했어요. 잘 만들었어. 그게 억지스럽진 않았어요. 다만 그렇게 재미있거나 그렇게 와닿는 이야기는 그렇게는 아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등장하는 라이언 레이놀즈와 케빈 하트 역시 자신의 개성을 잘 살린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글쎄 이게 만약에 홉스 앤 쇼가 시리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분들이 또 출연을 한다면 이 매력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분들은 이렇게 딱 빵 하고 나와서 빵하고 어떤 효과를 탁 줬을 때 딱 요게 요 정도에서 효과가 그치는 거지 이게 또 이어지면 또 사실은 또 이게 그렇게 재미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욕을 찰지게 하는 배우들을 앞으로 캐스팅할 예정이면 적어도 사뮤엘 잭슨 정도는 나와줘야 이게 좀 걸쭉하게 이게 또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구강 액션계의 익스펜더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참 그리고 이 구강 액션 자체도 사실 우리가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색깔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스피노프와 어떤 그 본편 이게 다른 색깔을 입히는 시도 자체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야말로 스피노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질주가 가지고 있는 톤 앤 매너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톤 앤 매너가 사실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영화의 때깔은 비슷한데 속이 달라서 이 점 역시 일부 관객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저한테도 약간 좀 그랬습니다. 약간 조금 그냥 별로였어요. 그냥 이럴 거면 그냥 다른 제목으로 찍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쟤 엉존 쟤는 뭐 보는 영화마다 저렇게 삐뚤어지게 박아. 재밌어요. 재밌는 영화라니까. 그리고 재밌고 잘 만들었어. 추천을 해요. 그러나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별로였다. 이 말이죠. 하여간 이 영화는 드웨인 존슨이 그동안 찍었던 그 드웨인 존슨 시리즈의 영화들 그리고 제이슨 스타뎀이 찍었던 제이슨 스타뎀 시리즈의 영화가 이렇게 둘이 서로 이렇게 딱 만나서 어느 지점에서 만난 딱 그렇게 기획이 된 것 같은 영화입니다. 솔직히 분노의 질주라는 타이틀을 달 필요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뭐 연관성이 캐릭터 이름이라든가 뭐 세계관 말고는 그렇게 뭐 특별하게 이어지는 부분들도 없고 또 심지어 제이슨 스타뎀은 그 중간에 이탈리안 잡을 오마주 살짝 하잖아요. 살짝. 아니 뭐 그럴 거면 그 트랜스포더도 했어야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우리가 헐리우드에게 딱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실 이런 영화 우리나라에서 기대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렇게 막 다 때려부수고 막 모든 것이 다 폭발해버리는 영화를 찍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헐리우드에게 기대하고 있는 hollywood에서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이 큰 액션 영화 딱 그걸 기대하고 보시면 괜찮습니다. 에어컨 막 빵빵한 극장에서 막 오들오들 떨면서 막 어떻게든 그 극장 추위 이겨보려고 막 다리를 막 2중 3중으로 막 꼬으면서 보면 딱 좋은 영화이고요. 참 그리고 이 영화 쿠키 영상도 끝에 있으니까 다 보시고 나오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리즈가 마음에 드셨다면. 근데 저는 너무 그 추운 데다가 콜라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방광이 막 그래가지고 못 보고 나왔어요. 그냥 어떤 내용이더라 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자, 이 영화도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팬딩을 통해 저를 정기원해주신 분들의 댓글입니다. 미짜짱 다이스키님께서는 머리카락이 없어도 이렇게 멋있을 수 있답니다. 탈모이신 분들 기죽지 마세요. 저는 머리숱이 너무 많아 걱정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전국의 수백만 탈모인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조심하세요. 물론 저는 아직 없습니다. 솔프렌드님께서는 데드풀, 왕자의 게임, 블랙팬서 짬뽕 영화라던데 진짜예요? 네, 진짜인데 재밌게 잘 버무려 놓고 있습니다. 현님께서는 다 커도 엄마한테는 아가.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우락부락한 민머리 대머리 아저씨들도 엄마한테는 한없이 작은 소중한 베이비. 유튜브 댓글인데요. 밀꾸님께서는 시리즈 한 번도 안 봤는데 이걸로 시작하면 된다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분노질주 시리즈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링초님께서는 제목을 분노의 홉센쇼로 해야 할 듯. 분노의 질주라는 제목은 사실 국내 제목이잖아요. 원래 영어 제목은 Fast and Furious니까 Furious of Hobbs and Shaw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박수진님께서는 번역이 너무 찰져요. 크크크크. 그리고 백신 맞고 블랙 슈퍼맨 된 건 사실 악당이 아니라 홉스와 쇼 아니었을까요? 거의 불사신 수준. 그 와중에 라이언 레이놀즈, 케비너트 침투력 오지고요. 이번 영화의 번역은 데드풀 번역하셨던 황석희 번역가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찰집니다. 그리고 대사량이 많아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고. 임경환님께서는 우리나라는 국뽕을 보여줄 때 미국에서는 인류애를 보여줍니다. 이 인류애라는 게 사실 미국식 국뽕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미국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우리는 막 이게 어떤 그런 거라서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미국식 국뽕이다. 박태경님께서는 여기 나오는 건 차보다 말장난이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말장난이 정말 많아요. 사실 이런 액션 영화에서는 대사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조닉 같은 거 보면은 뭐 시나리오로 보면 한 대본 몇 장이나 될까 싶은 영화인데 이 영화는 와 대사량이 상자무비 리뷰님께서는 이 시리즈를 처음 접하시는 분은 재밌을 수도 전 재미없었어요. 1편부터 본 고인물 팬인데 뭔가 예전 분노일주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원래 이런 스피노프 영화에서는 사실 본편의 색깔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원래 스피노프라는 것 자체가 본편과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나름의 색깔을 입히거든요. 물론 단점은 딱 하나 있어. 우리나라 포스터에서 유독 분노질주 타이틀을 너무 크게 달아놔가지고 물론 이제 분노질주가 우리나라에서 좀 잘 됐으니까 그 타이틀을 크게 달았겠죠. 근데 그 큰 크기만큼의 비중이 아니잖아요. 한 요만큼 하거든. 한 도둠체로 한 10포인트 정도밖에 비중이 없거든요. 주수가님께서는 바네사 커비가 너무 이쁘게 나오는 영화였어요. 여주가 역시나 이 영화에서 대단한 한 역할 했죠.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기력도 좋고요. 또 목소리가 이 영국 사람들은 원래 다 이렇게 동굴에서 태어났나요? 아니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다들 막 동굴 목소리야. 이게 막 귀에 마치 ASMR 막 때려박듯이 특히 영국 악센트의 동굴 목소리들이 마치 ASMR처럼 이렇게 신경을 약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또 재미도 있습니다. 11님께서는 어서 홉쇼 이거 어디서 베낀 댓글 같은데 이거 본인이 직접 생각해서 대신 댓글 맞아요? 어서 홉쇼 이거 은근히 재밌는데 절대 영도님께서는 사모아 씨는 왜 만든 걸까? 내부에 적이 있나? 그게 아니고요. 드웨인 존슨과 제이슨 스타뎀이 이 영화의 제작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강한 의견이 앞서 있기 때문에 어찌겠어요. 얘네들이 만들고 싶다는데. 최제이슨님께서는 4DX로 보면 마지막 폭포 액션씬에서 실제로 흠뻑 지리는 안이 젖는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안개 낀 듯 극장안이 뽀얘집니다. 영화도 뭐 비슷해요. 그래서 역시 이런 영화는 또 4D로 봐줘야지. 또 이게 일부러 또 액션 영화다 보니까 별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정말 많이 썼어요. 특히 이 마지막 폭포 액션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대종사를 방불케 하는 수준의 어떤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이렇게 팍 해서 물 촥 튀길 때 이제 4DX 앞에서 물 촥 이렇게 맞는 약간 찝찝한 기분을 느끼시고 싶으면 4DX도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분들이 빡빡이들이 뭐 민머리냐 까까머리냐 뭐 이렇게 싸우는 뭐 그런 내용이다라는 댓글을 쭉 달아주셨는데 뭐 그거는 뭐 너무 뻔한 댓글이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시원시원한 영화였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